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5년 수원 외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식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앞에 두 개 항들이 각각 뒤에 있는 세 개 항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만날 때마다 항이 만들어지니까 곱하기 해서 자연스럽게 6개 항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전개하는 개념들을 좀 이렇게 정해보면 되죠. 이렇게 하나의 항들이 이렇게 각각 전개되면서 서로 다른 항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각각의 이제 세 개씩 이렇게 만든다 해서 자연스럽게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식을 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물어봤습니다. px라는 식을 x-1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 나머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해가냐, 모르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0이 되게 만드는 거. 즉 1을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머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에 1을 쭉 대입해 주는 거니까 7 플러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를 통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빼기 7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7 이렇게 처리돼서 소거가 되면 6하고 2가 좀 남겠죠. 그럼 계산 결과 8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5개의 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학생이 가서 나열되는 가지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니면 뭐 이렇게 첫 번째 자리에 오는 학생 누구일까요? 5가지, 그 다음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뭐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가도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일단은 뭐 다 곱하기 하게 되면 결과는 120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법 자체를 좀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두 번째 학생이 가면서 또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이렇게 그러면 5가지, 4가지 이런 방법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풀이 진행하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조합 기호를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4 컴비네이션이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4 곱하기 3 나누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 3은 6 이렇게 계산되는 거겠고요. 5 컴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지만 이건 5 컴비네이션 2 이렇게 붙여면 더 좋겠죠. 5, 4, 2 이렇게 계산해서 아이고 뒤가 약분되겠죠. 결과는 이제 10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6 컴비네이션 4 역시 6 컴비네이션 2 이렇게 좀 고쳐가면 되겠고 6 곱하기 5 나누기 2 이렇게 되니까 3, 5, 15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25에다가 결과 31 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조합 기호 연산 좀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조합 기호를 좀 바르게 계산해 갈 수 있는지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x 플러스 y, xy 값 주어져 있습니다.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으로 봤는데요. 곱셈공식의 활용식들이 학습되는지 점검하는 거죠.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돼가는 그런 연산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5 세제곱 빼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6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럼 이제 5 공통에 25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31 곱하기 5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3, 5, 15에다가 5를 좀 곱하게 되니까 결과 155입니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활용식 자체를 좀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식을 A로 나눴을 때의 목, 그 다음에 나머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당식을 A로 나누면 몫이 2x 플러스 3, 나머지가 x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이 당식을 쭉 구하려면요. 이 x 플러스 1을 좌측으로 좀 이렇게 이항시켜서 4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8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다른 생각을 하면 2x 플러스 3 해주면 제 목 이런 형태니까 주어진 식을 좀 인수분해 했을 때 남는 목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A다라고 처리해 가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차 부분을 나누는 것은 이제 조립제법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 0 되는 값 형태를 좀 이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4 내리고 곱하기 해주면은 2, 3 마이너스 6 처리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4가 되나요? 그러니까 플러스에다가 2, 3또 6 이렇게 되나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12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11은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 6에다가 6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해서 0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x 플러스 2분의 3하고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되는데 주어진 문제 형태가 되려면 여기를 이쪽에서 이제 2를 좀 꺼내서 2x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입니다 라고 해서 식을 변형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몫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괄호의 부분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런 형태로 좀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이 바른 답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주어진 부분을 이렇게 뭐 인수분해 형태를 좀 이용해서 a 값을 구해가는 것이 수월하니까 이런 방법을 했고요. 아니면은 뭐 실질적으로 뭐 나누기를 해도 되죠. 원래 주어진 식을 2x 플러스 3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나누기를 해서도 이 a에 해당하는 목 부분을 좀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a로 나눴다라고 해줬는데 이런 부분들 대신 이제 2x 플러스 3으로 나누게 되게 되면 나머지가 이제 1차가 되는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할 때는 이항시켜서 아예 인수분해 형태의 꼴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되면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주어진 순열과 관련된 계산을 해서 n값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7 퍼뮤테이션 n 요걸 좀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에서부터 제곱 7 곱하기 6 곱하기 이렇게 곱하기를 좀 해서 내려오는데 216보다는 커지면 안 되는 거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42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하나 더해서 5를 좀 이렇게 곱하기 하게 되면 30에다가 그러니까 210이 되겠죠. 거의 216에 가까운 숫자니까 n은 좀 3인 것 같습니다. 제곱 3개의 숫자를 좀 곱하기 한 거죠. 그럼 앞에 부분들이 3 퍼뮤테이션이 해서 3 곱하기 2 이렇게 좀 해가는 거니까 이게 6 나와서 둘을 합하니까 딱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n이 3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항목에 있어서는 n 퍼뮤테이션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n이라는 숫자는 2보다는 좀 크거나 같겠고 그 다음에 뭐 앞에 7 퍼뮤테이션 n 이 부분들에서는 뭐 n이 또 7보다는 클 수 없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n 조건은 이렇게 좀 갖춰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산하는 데 있어서는 큰 숫자부터 이렇게 좀 곱하기 한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x값에 관계없이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물어봤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 식 x-1에 대한 내림차순의 계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x-1 이런 부분들이 2가 되게 하는 뭐 그런 1이 되게 하는 1이 되게 하는 그런 숫자들 즉 x에다가 2를 좀 이렇게 좀 대입하게 되면요 좌변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효율적인 연산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해주면 4-16 더하기 22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게 6인가요? 그럼 6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돼서 7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면 뭐 계수의 총합을 구해간다 뭐 이런 형태 당식 형태꼴이라면 뭐 그런 모양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신 식이 좀 살짝 변형되어 있으니까 x-1 자체가 1이 돼가는 이런 숫자를 좀 대입해서 풀이하면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이런 식들을 좀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는데 이런 풀이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 값을 i로 고쳐가면 되겠죠. 루트 4i 분의 루트 64, 그 다음에는 루트 2i, 루트 2i 이렇게 루트 3i, 루트 27 이렇게 고쳐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ii를 분자분모에 곱하기 해서 이게 좀 마이너스가 좀 나오겠고 이건 약분하면 16이니까요. 16을 뭐 4 이렇게 처리해서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같다가 아니고 그 다음 계산은 루트 2 만나서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i 제곱해서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죠. 다음에는 81은 9로 풀리겠고 9i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5i 해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a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좀 고쳐졌는데 b 마이너스 a 값을 구하라 5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되니까 결과는 7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루트 마이너스를 i로 이제 고쳐가는 것이 풀이 핵심이니까 이런 항목만 좀 정확히 잘 기억하면서 연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자연수 nr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n 컨비네이션 r 하고 이제 n 컨비네이션 n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여기 두 개의 합이 앞에 있는 숫자 n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건데 이건 뭐 n개에서
알게를 뺀 나머지 개수를 좀 선택한다. 뭐 이렇게 관점을 좀 해가는 거니까 똑같은 뜻이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n permutation 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n개에서 r개를 선택 그 다음에 선택된 걸 나열 이렇게 되는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순열이 되겠죠. 순열과 조합 사이의 관계를 의미해 주는 그런 식이니까 역시 맞습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n permutation r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n 곱하기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 우리가 좀 자리가 이렇게 이게 이쪽에 이제 뭐 n개가 있는 거죠. n개가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따지면 여기가 n가지가 되겠죠. 여기 n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자리 부분들을 이제 선택해서 나열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개수가 하나 줄어서 n-1개에 대해서 이쪽에서 또 자리가 하나 줄죠. 그래서 이제 n-1 permutation r-1 이렇게 나머지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거는 수식 형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r 곱하기 n 퍼미 팩토리얼 그다음에 n-r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나 좀 약분해서 n-r 팩토리얼에 r-1 팩토리얼이 되겠고 여기가 n 팩토리얼 되어 있는데 요거를 옆에 거로 좀 고쳐 가려면 n을 이렇게 하나를 좀 곱하게 해주고 n-1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n 곱하기 되겠고 요 아래의 합이 이제 n-1 되니까 n-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다시 컨비네이션 형태로 고쳐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되는 내용 역시 맞습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맞는 내용이 있고 답은 그럼 5번이네요. 이건 뭐죠? n-1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좀 바른 표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고치게 되면 n-1 팩토리얼에 n- 빼면은 n-r 팩토리얼 되겠고 r- 팩토리얼 되고 여기는 n-1 팩토리얼에 그럼 어떻게 되죠? n-1 마이너스 r 그다음에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좀 통분을 하려면 여기가 하나 적으니까 이쪽에다가는 분자 분모에다가 n-r을 좀 이렇게 좀 곱하기를 해야 되겠고 이쪽은 뒤에 이쪽을 좀 맞춰가려면 r을 이렇게 좀 곱하기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럼 n-r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로 통분이 되겠고 분자를 보게 되면 그러면 n-1 팩토리얼이 또 공통돼서 이쪽에 곱하기 한 r하고 이쪽 곱하기 한 n-를 좀 더하기 하다 보면 이렇게 약분돼서 여기가 또 n 팩토리얼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되면 이게 뭐가 되죠? n 컨비네이션 r 이런 형태로 고쳐가는 건데 지금 제가 좀 써져 있는 요 패턴이 이게 이제 바른 방법이 되는데 문제를 보게 되면 그 앞에 또 r이 또 곱하기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열 조합과 관련돼 있는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뭐 수식들 확실하게 좀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OEI 차인수 AB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 순서쌍의 개수, 중근을 갖는 순서쌍 개수 이렇게 되네요. 나중에 이걸 합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어쨌든 뭐 판별식에서 a제곱 마이너스 4b 나왔는데 허근 갖는다 0보다 작다, 중근은 같다. 합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작거나 같다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a제곱 해서 이제 4b 이런 형태로 좀 찾아가는 거죠. b 값이 1이 되면 4가 되는 거니까 작으려면 1, 2까지 되는 거겠죠. 같아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처리가 되는 것 같고 2가 되면 8이니까 역시 1,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이면 12, 10이면 1, 2, 3, 9까지 되죠. 그 다음에 4 되면 16이니까 1, 2, 3, 4가 되겠고 됐나요? 이런 형태. 문제가 5야. 5까지 해야 되네요. 5 이렇게 처리되면은 얼마 되죠? 20이 되는 거니까 1, 2, 3, 4까지 되겠죠. 5가 되면 25가 돼도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개수가 되겠습니다. 8에다가 10에다가 그러면 15에서 15가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네, 문제 자체에서 뭐 허근 가진 조건, 그다음에 중근 가진 조건 그 둘을 좀 합쳐서 부등식 확실히 나와 있으니까 침착하게 OEI 잔수라는 내용들 기억해가면서 조사해가면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7개의 숫자 1, 2, 3, 4, 5, 6, 7이 있습니다. 일렬로 쭉 나열하는데요. 사이 약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풀이 원리가 상대방을 이제 먼저 나열하는 거죠. 이웃해도 관계없는 상대방 먼저 나열.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 약수인 1, 2, 4 빼고 나면 3, 5, 6, 7 이렇게 되겠죠. 4개를 열심히 나열하니까 4 팩토리얼 되겠고요.
3, 5, 6, 7 이렇게 나열됐다면 틈들이 좀 생기죠. 5개의 틈이 생기는데 이곳에 1, 2, 4를 좀 나열해 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열하는 거 5가지, 그 다음 숫자 4가지, 그 다음 숫자 3가지 이런 형태로 좀 나열해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24에다가 20 곱하기 3 이렇게 쳐야 되나요? 60을 좀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6, 4, 24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6, 10이니까 14 이렇게 쳐야 되니까 1440까지입니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웃하지 않도록 이렇게 될 때는 이웃해도 관련이 없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한다. 이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낙쌤과 수원의 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허수 Z1, Z2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는다면 Z제곱 A제곱 빼기 B제곱에 플러스 2AB I 이렇게 쳐야 되겠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켤레복수해지니까 A 마이너스 A 플러스 BI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A, B 부분들이 B가 돼야 되는데 허수가 된다는 얘기는 B가 0이 아니죠. 그럼 약분하게 되니까 A 값은 2분의 1입니다라고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A 값을 대입해 주니까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주면 이제 B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4분의 3의 B 값은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형태로 해서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Z라고 했는데 Z1을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Z2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뭐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것도 되겠고 뭐 요런 거 하나를 좀 이용해서 우리가 2z 마이너스 1 루트 3i 이렇게 돼서 제곱 과정 거치면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런 식의 이제 근이 이제 z1 z2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 되면은 z1 더하기 z2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1, 뭐 곱도 또 1 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양변에다가 z 플러스를 좀 곱하기 이렇게 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z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니까 z 6제곱은 1 돼서 6번마다 규칙이 돼가는 뭐 이렇게 복소수에서 우리가 좀 많이 다루는 그런 형태의 수식하고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곱은 1이고 합이 1이냐? 아까 우리가 과정 중에 다 있었죠. 그다음에 세제곱 했을 때 특징이 이렇게 있죠. 특징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네. 요게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군요. 다음은 통분하게 되면 Z1, Z2 분의 Z1 제곱 더하기 Z2 제곱 되는데 분모가 좀 1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Z1 더하기 Z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Z1, Z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뭐 1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받고 뭐 곱셈공식 이거 뭐 분모가 1이라서 처리가 됐죠. 그 다음에는 이건 켤레복수수 긴 켤레복수수가 있으면 양쪽에 또 켤레복수를 한번 이렇게 더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Z1, Z2 이 사이 관계가 애초에 이 부분들이 이제 켤레복수수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2차 방정식으로 따져보면. 자, 그렇다면 뭐 Z2가 원래 Z1의 켤레복수수인데 그의 켤레복수수 해주니까 Z1 제곱이라는 형태가 되죠. 그렇다면 5번은 다시 잘 생각하면 Z1 제곱 더하기 Z2 제곱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니까 방금 위에서 계산했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맞는 이야기. 정답은 3번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조금 평상시 복소수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뭐 그래도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예니까 그런 연습이 좀 돼 있다면 좀 수월하게 접근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시험 정세에서 지금 이런 연산하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좀 잘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2024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습니다. 이건 뭐 x라고 치환하면 되죠. 그러면 x 12제곱 그 다음에 x의 6제곱 더하기 4 이런 부분들은 하나 숫자가 하나 작으니까요. 이렇게 좀 처리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a라고 한다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풀이 원리 뭐 이렇게 0되게 하는 1을 좀 대입해주면 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4는 이꼴 a입니다 라고 해서 a 값을 구해가면 되겠고요. 주어진 식은 그럼 또 어떻게인가요? 이것도 그냥 이번에는 뭐 199를 좀 x라고 좀 치환하면 되죠.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빼기 10x 플러스 8 이렇게 된 부분들을 x 마이너스 3이네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나눈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인수분해가 일단 좀 되죠. 1, 마 18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뭐 1로 일단 좀 되는 게 보입니다. 1 처리해서 2가 되겠고 2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x 마이너스 1에 다음에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고 여기도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로 그럼 이게 좀 이게 지워져서 x 플러스 4가 답이 되죠. 그러면 이게 199 이렇게 됐으니까 203입니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203이었고 여기는 6이죠. 6 이렇게 돼서 두 개의 값을 더하니까 결과는 209입니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역시 이렇게 문자로 좀 이렇게 좀 치환해 가지고 식의 특징들 이렇게 좀 이제 살펴서 하나는 또 나머지 정리 원리, 하나는 좀 이렇게 인수분해 있는 원리 이런 걸 이용해서 좀 풀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치환해서 풀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학습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까지도 해야 되네요. 똑같이 n제곱으로 가는 거죠. 근데 i분의 1이 마이너스 i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이건 i, 뭐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 네제곱하면 1 되는 이거는 이제 앞쪽 부분의 규칙이고 요 뒤에 거는 그럼 마이너스 i, 마이너스 제곱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i, 그 다음은 1 이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n이 1이면 여기까지만 계산, 2면 여기까지 계산, 3이면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죠. 그래서 n이 1일 때 계산하시면 나중에 지금 0 돼야 되는 게 이게 지금 0이 됩니다. 여기는 n이 2까지 계산하면 0에다 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고 3까지 계산하면 여긴 0이지만 이 누적된 거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까지 계산하면 또 플러스 2 돼서 누적 결과는 0이 되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 0, n이 1일 때 결과가 0, n이 2일 땐 결과는 마이너스 2, n이 3일 때 결과는 요거 자체는 0이지만 누적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 2, n이 4일 때 여기 자체는 2지만 누적 결과는 0 이렇게 쳐야 되니까 지금 이게 앞에 것까지 누적돼 가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네 번마다 규칙이었으니까 1일 때 하고 4일 때가 결과가 0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 또 6부터 24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1, 4, 그다음에 5, 8 이렇게 되겠죠. 5, 8, 그다음에 9, 12 이렇게. 그다음에는 13, 16 이렇게 좀 처리해야겠죠. 그래서 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좀 더 되죠. 17에서 20까지 가야 되죠. 4, 5, 20 이렇게까지. 근데 이렇게 좀 지워져서 지금 n이 지금 얼마 6보다 크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되겠고 이걸 만족하는 개수는 그러면 어떻게 됐으면 둘레, 여섯, 7개가 되겠죠. 7개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마다 규칙에 두 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들 20까지 좀 해가야 되는데 또 앞에 해보는데 1부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좀 제가해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 i하고 마이너스 i의 규칙성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진행했으니까요. 이런 내용 좀 참고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방식 fx를 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qx, 나머지가 2x라고 합니다. 변형하려면 의식을 좀 써야 되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 2x 좀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f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 부분들은 뭐 식변형해야 되는 거니까 식을 좀 길게 써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RX라고 했고 F형은 0이다 주기엔 정보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F형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Q형은 0 이렇게 되네요. Q형이 0이란 얘기 아주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QX 자체가 이렇게 X를 포함한 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뭐 혹시라도 1차면 뭐 이렇게 AX, 뭐 2차면 AX 제곱 플러스 BX 뭐 이런 식 형태로 써져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라는 걸 하려면 실질적으로 주어진 이 식 자체를 좀 제곱을 해야 되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 qx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4x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qx 더하기 4x제곱 이러면서 제곱이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빼기 1 이라는 형태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을 지금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x제곱으로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처리됐을 때 우리가 좀 관심 가는 부분은 여기 q형이란 0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는 뭐 이미 이쪽에 x제곱이라는 인수가 있겠고 여기에 x라는 인수가 있는데 또 있으니까 x제곱이라는 인수가 있고 이것도 x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죠. 그러면 이만큼 부분들이
x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1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되니까 뭐 rx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1 돼 있으니까 r99 이런 부분들 뭐 상관없이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재미나게 구성되네요. 그죠? 주어진 부분들 이게 뭐 Q0이라는 이런 좀 특징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식을 좀 이렇게 정리해가는 과정 중에서 중간에 있는 이 의미들을 좀 해석해가는 이런 과정을 좀 이용해서 과정들을 좀 이렇게 잘 꼼꼼하게 학습해가면 좋겠습니다. 7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이걸 좀 나열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왼쪽부터 쭉 나열한다고 되어 있죠. C는 세 번째, 이미 나열되는데요. 셋, C 나열되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좀 나열해가면 되겠습니다. 요 조건은 좀 끝났고 D는 네 번째에 배열되지 않는다. 이곳에 D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A와 F 중 한 문자만 첫 번째 또는 마지막에 배치한다라고 되네요. A하고 F에 대한 조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D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뭐 앞에 나열하는 거면 A와 F 중 한 문자만 첫 번째는 뭐 이런 거니까 뭐 A냐 F냐 그 다음에 앞이냐 뒤냐 이렇게 해주면 뭐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쓰면 되겠네요. 대신 네 가지 이렇게 쳐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F가 올 수도 있고 뭐 D에 올 수도 있는데 앞으로 하나를 좀 고정시킨 거죠.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D 부분들인데 이게 또 마지막에 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D가 또 맨 이렇게 여기 오는 경우랑 또 나눠야 되겠네요. 이것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C가 세 번째 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면 안 되는 문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 부분들이 이제 AF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곳에 올 수 있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세 군데가 되겠죠? D가 이런 곳에 오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처리를 해가야 되겠습니다. 위에 거부터 계산하면 4에다가 그러면 D는 이제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D는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뭐 F가 아무데나 가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네 개. F가 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자 3팩토리얼 처리하면 되겠고요. 아래 거 계산할 때는 일단 D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 세 가지가 되겠죠. 세 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럼 이제 F 부분들은 그러면 또 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되겠죠. 세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3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해서 나머지 세 문자를 나열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맨 마지막 부분하고 네 번째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둘로 나눠가면 되겠죠. 그러면 4의 3팩토리얼이 공통이니까 4를 24 공통에다가 여기에 4가 남고 여기는 9가 남았으니까 이렇게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24 곱하기 13 처리해야 되는 거죠. 3, 4, 12, 3, 6, 7, 12, 24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러면 31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조건 자체가 좀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좀 분류를 해가면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해갈 수 있느냐 이런 것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2차식 fx, gx가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2 지사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런 부분들은 x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뭐 fx하고 관련 없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뭐 2 곱하기 상관없이 g3은 0 이렇게 되는 정보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x에다가 또 2를 이번에 대입해주면 이번에 또 f1이 또 0 돼야 되는 이런 정보가 있네요. 이런 정보들을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뭐 쉬운 숫자 대입해 주니까 x는 1 대입 이걸 좀 나에 이용하면 되죠. 그럼 이제 f1이 0이 있으니까 0 이렇게 쳐야 되겠고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플러스 8 플러스 k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걸 좀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에다가 1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그러면 k 값이 3인가요? k 값은 3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인수분해에 되는 거잖아요.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그다음에 8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당연히 1은 뭐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항목이고 4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8 그러면 마이너스 11에 마이너스 11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에서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좀 곱하기 되는 거니까 여기 3이라는 인수도 또 있겠죠. 그러면 3도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4, 3, 12 이렇게 쳐니까 4, 4, 3, 12 이렇게 쳐니까 1 돼서 3 돼가지고 이렇게 나눠 떨어지죠. 그러면 요식이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요식 자체가 x-1, x-3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건 2x 플러스 1의 제곱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라면 두 식을 좀 이제 fx, gx를 좀 나눠 쓸 수가 있겠습니다. gx 부분들을
fx 부분들은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좀 그러면 gx는 x-3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을 2x 플러스 1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각각 하나씩 나눠주면 fx, gx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뭐 그럼 2차식이라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됐죠? F2, G4 이렇게 처리되는데 F2를 구하게 되면은 이게 2 대입하니까 4에 5가 되는가요? G4 이렇게 처리되면 8에 9 이런 형태로 해서 결과물들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둘 곱하기 해주니까 결과는 뭐 45입니다라고 처리가겠죠. 가족권에서 이렇게 각각 대입을 해서 정보 얻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이게 뭐 곱하기 돼 있으니까 그런 인수들을 좀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K값을 구해서 인수분해해서 처리하는 과정. 식의 특징을 이용한 그런 연산이니까요. 이런 내용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서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K값에 관계없이 주어진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K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한다. 항등식이란 얘기죠. K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해서 정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K제곱이 관여된 부분들 여기 처리되어 있죠. 그러면 X 있고 마이너스 2Y 있고 K제곱 정리가 되겠고 K 들어간 부분들은 그럼 X에다가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Y 부분에 마이너스 Y가 되겠고 뒤에 문자가 하나 더 있고 K가 안 들어간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좀 이항시켜서 빼기 3 형태로 해서 써가면 되겠습니다. 0, 0, 0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일단 Z 이 부분이 3이라는 거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가 X가 2Y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거 좀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Y 플러스 Z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Y 값 마이너스 3의 X는 그러면 마이너스 6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물들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x 마이너스 3y 플러스 j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그냥 뭐 대입을 하면 되죠. x 마이너스 3y 플러스 j 이렇게 돼 있는데 x 값은 마이너스 6 여기 플러스 9 처리해달라는 얘기고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 준 거니까 결과는 6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식은 뭐 이렇게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사실만 좀 정확하게 잘 판단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다항식 fx는 3차식이고 1 대입하면 4, 2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이게 어떤 특징이죠? 세 번째 걸 좀 잘 이용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fx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3을 대입하니까 3분의 그럼 x 대입하면 x분의 4 이거군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분의 4, 2분의 4, 3분의 4, 4분의 4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분모에 x 들어간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fx 빼기 4 이런 거 이제 큰 자체가 1, 2, 3, 4가 된다는 얘기니까 a의 x-1, x-2, x-3, x-4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써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이용하니까 x에다 0을 좀 대입하면 되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에 a에다가 그러면 1, 2, 3, 4를 곱하게 되겠죠. 마이너스는 4번 곱하니까 양수가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24가 되겠네요. 24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은 그럼 뭐 f-를 구하는 거였죠. 그러면 f-1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죠. f-1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마이너스가 2, 3, 4, 5 이렇게 좀 곱하기 하는 결과가 되겠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양수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약분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붙이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0 이렇게 쳐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f 마이너스를 좀 구해가는 거니까 이항식해서 16입니다. 라고 해서 정답 16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맨 처음에 여기 주어진 부분들 여기 3분의 4가 아주 중요한 힌트네요. 분모에 어떻게 3대입하고 3하고 관련이 있을까? 다른 것들은 이제 눈에 티가 좀 티 안 나는데 이런 특징을 좀 잘 살펴가지고 문제 전체적인 특징을 좀 살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특징 살펴서 파악해가지고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여기 x 곱하기 있으니까 x에다 0 집어넣어서 미지수 a를 또 구해가는 과정. 여기까지만 좀 잘한다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거니까 좀 맨 처음에 좀 생각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요. 이런 내용들 지금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힌트 얻었는지 이런 거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서답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7개의 숫자 1, 2, 3, 4, 5, 6, 7이 있습니다. 일렬로 쭉 나열하는데 사이 약수 길이는 작은 숫자가 큰 숫자보다 앞에 배치되고
사이 약수가 1, 2, 4가 있는 거잖아요. 1, 2, 4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나요? 됐고요. 6은 4보다 앞쪽에 4 앞쪽에 6을 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죠. 그러면 3 곱하기 해서 6을 좀 배치해 가면 되겠습니다. 배치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걸 좀 배치해 주면 되겠고 5는 4의 뒤쪽에 배치한다. 5를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이렇게 지금 3 곱하기 해주면 1, 2, 6, 4, 5 이렇게 좀 배치가 딱 끝난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6하고 5까지 이제 다 끝났는데 3하고 7이란 숫자를 이제 배치를 해주면 되는데 3을 먼저 배치하면 되죠. 3이 들어갈 곳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가 되겠죠. 6군데 이렇게 배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치된 상태에서 이게 배치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7을 한다면 7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은 오히려 하나 더 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늘어나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42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과는 126입니다라고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의 조건들을 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되는지 요즘 이렇게 뭐 큰 수들로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들 앞에 들어가는데 이제 6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되면 자릿수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릿수 이게 좀 이제 숫자가 좀 이렇게 좀 커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 좀 참고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 마무리하고 자 22번 서답형 네 번째 수원의 시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팔각형 꼭지점과 네 대각선의 교점 해서 9개 점이 있습니다. 네 점을 꼭지점한 사다리 꼴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사다리 이게 좀 만만치가 않은데 일단은 뭐 지름이 포함되는 이런 경우라면 지름이 또 있다 보면 사다리가 되면 평행이 되니까요. 위에 선, 아래 선 이렇게 되니까 선들이 좀 있죠. 이렇게 된 부분들에서 선택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각선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대각선 종류 자체가 네 가지가 되겠고 그러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좀 선택하면 되겠죠. 이 해서 대각선이 포함된 부분들은 8개를 좀 만들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각선이 아니라 여기 좀 점으로 따지는 거니까 여기 중심을 좀 포함하는 이런 선을 좀 생각해 갈 수 있죠. 이런 선으로 좀 생각해 주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끊어서 좀 생각해서 대각선이 요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런 선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 좀 평행선이 좀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는 녀석이니까 요거는 그러면 대각선 자체가 4개인데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두 가지에다가 또 여기 선 선택하는 거 두 가지 이렇게 되니까 16가지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는 대각선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서 만들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모양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 가야 되는데 그 모양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행한 이런 선들이 좀 들어가는 걸 좀 생각을 해 가면 되겠죠. 그럼 평행선들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좀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걸 좀 어떻게 만들까? 좀 생각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런 선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져 가게 되면 그럼 일단은 뭐 이런 면 드는 건 8개가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면 들어가는데 그러면 요 위에 걸 선택하느냐 아래 걸 선택하느냐 해서 곱하기 2 해서 16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아래 거 선택하면 이게 이제 빙 돌려갔을 때 나오는 거니까 요렇게 만들어지고 요렇게 만들어지는 것만 좀 생각하면 되겠죠. 반대로 만들어지는 것도 다른 경우니까 이런 것들 해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가운데 부분에서 요렇게 선택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부분에서 이거 일일이 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야 되네요. 이게 좀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렇게 좀 만들어 가자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좀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양쪽 면에 이렇게 평행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그러면 마주 보는 거니까 이건 4개가 만들어지겠죠. 4개가 만들어지는 요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긴 선들을 이제 쓰니까, 이거, 이게 좀, 이런, 중간에 이런 부분이네요. 이렇게 큰 사각형, 이렇게. 그죠? 대각선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이거 좀 빠뜨렸네요. 대각선의 평행한 선에서. 그러면 이게 또 반대로 이렇게 되는 선들 있죠. 이렇게 되는 선들 있죠. 그죠? 이것도 2개가 또 더 있네요. 되겠습니까? 아하, 이렇게. 그럼 이제 다 됐나요? 이거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거죠. 32에다가 그러면은 40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46 이렇게 해서 전체 만들어가는 건 46개입니다라고 풀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풀이는 해드렸는데 이게 마지막 문제가 상당히 좀 찝찝하네요. 그죠? 뭔가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분이라서. 큰 틀에서는 이제 대각선이 관여가 되는 부분들, 절반 관여되는 부분들. 이걸 좀 먼저 했어야 되네요. 대각선에 이제 평행한 부분들, 이런 거죠. 이게 지금. 그죠? 평행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들어가서, 평행선이 들어가면서 큰 사각형 만들어진 2가지 이런 부분을 해주면 되겠고,
대각선이 안 들어가는 형태들 스타일에서 들어가는 부분들. 한 면을 좀 기준으로 해서 면이 8개니까 기준으로 해서 처리한 부분들, 그런 면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요게 또 작은 면이 좀 들어가는데 큰 사각형 만들어져 가는 이런 부분들이죠. 어, 이게 지금 면이 이제 2개 들어가는 거죠. 면이 2개 들어가는 부분들, 면이 하나 들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또 이렇게 나눈 거죠. 어, 원래 팔각형에 면이 하나 들어가는 경우 면이 2개 들어가고 이렇게 점 처리해서 살펴가는 것 같습니다. 규칙에서 대충 빠지지 않고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또 22번 나왔고 이게 좀 마지막 문제인데 지금 제가 좀 나름 뭐 어느 정도 규칙을 세워가서 풀어간 이 부분들이 좀 뜻이 좀 잘 전달돼서 풀이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몇 문항들 보였는데 이번에 학습해가면서 또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원외고 시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